충격적인 것은 이런 반응이 실제 위험이 아닌 상상 속의 걱정만으로도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실제 위험과 상상의 걱정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내일 있을 회의는 잘 될까? 자녀의 진로는 괜찮을까? 부모님 건강은 어떨까? 노후 준비는 충분할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며,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는 걱정할 거리가 점점 늘어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만 걱정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모두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걱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실제로는 해결할 수 없거나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걱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을 하면 우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본래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올리며 소화 기능을 방해합니다. 또한 걱정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돌아다니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더 많은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심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걱정할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는데,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만성적인 걱정과 심장병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걱정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장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집니다. 이는 위염,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 긴장도 문제입니다. 걱정할 때마다 어깨와 목, 등의 근육이 경직되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적인 근육통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걱정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잠겨 있다 보면 뇌의 신경회로가 그런 패턴에 익숙해져서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걱정들 중에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 약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실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은 줄어든 반면 우리 뇌는 여전히 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위험으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중년기에 우리가 자주 하는 걱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취업은 잘 될까? 결혼은 언제 할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은 대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챙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부모님께도 부담을 주고 자신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에 대한 걱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후 준비는 충분한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하는 걱정들입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삶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고 인터넷으로 증상을 검색해보다가 더 큰 불안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걱정도 있습니다. 승진은 될까?
구조조정에 걸리지는 않을까, 후배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걱정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셋째,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걱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이 과연 현실적인 것인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하는 대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안이 있다면 걱정만 하지 말고 실제로 가계부를 작성하고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나 부모님의 건강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이므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현재의 경험을 충분히 느끼고 즐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마음 챙김이나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걱정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엔돌핀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운동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걱정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걱정과 불안이 전염되기 쉽습니다. 반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걱정이 줄어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기록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걱정을 줄여줍니다. 정보 다이어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너무 많은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불안과 걱정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걱정과 불안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을 기록해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걱정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걱정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유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걱정을 조금 우스꽝스럽게 바라보거나 재미있는 영화나 책을 통해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취미 활동에 몰입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면 걱정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독서, 요리 등 무엇이든 좋으니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보십시오.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등산을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면